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명대에 도달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45명, 춘천 104명, 속초 77명, 강릉 70명, 동해 28, 고성 16, 태백 15, 양양과 정선 각각 5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7,657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200명대를 기록했던 도내 1일 확진자 수는 그제 300명대, 어제 400명대로 올라서더니 오늘 6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강릉과 속초, 동해 등 동해안 지역 확진자 수가 폭증했는데요. 외지인들이 방문했다 확진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해당 시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던 선별진료소 대기 행렬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어섰습니다. 강릉시 선별진료소는 어제 4,500여 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모두 59명이 확진됐는데 검사 건수도 확진자 숫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강릉과 인근 지역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강릉에서 검사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강릉 시민에 대한 수요보다는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차피 관공서니까 다 해드리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같은 사정은 관광객이 많은 속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강릉과 속초 지역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외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체계 과부하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검사를 받으러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새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자가검사 키트 양성자, 의사 유소견자, 역학 연관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와 일반인 신속 항원 검사를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하지만 강릉 지역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이 일일이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겠다는 동네 병의원마저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어제 60명 더 늘어 1,000명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에다 의료체계 과부하까지 겹쳐 동해안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규정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건설 붐이 일던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강릉 유천지구 땅을 매입한 뒤 4년 뒤 막대한 차익을 거둔 LH 영동사업단 부장 A씨가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유천지구 홍제동 부지 8곳을 싸게 매입한 뒤 4년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해 1월 말까지 64곳의 시군들이 규정을 만들었고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삼척시를 시작으로 양구, 양양, 동해, 태백, 철원, 화천, 속초까지 모두 8개 시군이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된 지침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관광가외 10개 부서 200여 명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다른 시군들도 서둘러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지역과 강원 남부 산지에 건조경보가, 태백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순간초속 17m, 동해안 지역은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척시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 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5년 단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48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분야 등 5대 분야 45개 과제로 나눠 추진되며 특히 청년층에서 주로 요구한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백시가 스포츠 훈련과 각종 체육 행사 유치로 6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전국 단위 체육 행사 29개와 전지훈련단 13개 팀 2만여 명을 유치해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644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백시는 오는 8일부터 열리는 대한태권도협회장배 품새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40여 개의 체육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중화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중국어판 페이스북과 웨이보 채널을 개설해 시즌별 이슈와 관광지 등을 주제별로 올리고 있으며 중국 대표 SNS인 위챗도 계정 개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국제 교류와 홍보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중국과 대만, 홍콩 등의 맞춤형 홍보를 벌여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지원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한 14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명의 대입 지원관이 대입 설명회와 1:1 진학 상담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2023년 대입의 특징과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일부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이해, 선택 과목과 대입 평가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산자원 보호에 힘쓴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직불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 허용 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선 감척,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이행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톤당 65만 원에서 7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